근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발의할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네. 분위기 자체가. 어제 이제 신지호 예. 전략기획부총장도 예. 이게 뭐 급하게 할 건 아니다. 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사무부총장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좀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그 제3자 추천안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입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당신네들 발의 안 하더라도 응.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됐다. 어. 그럼 여야 협상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입장은 밝혀야죠. 네. 그럼 네. 민주당안 내놓고 그 천하람안 내놓고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일단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테이블에 나가는 것조차도 음.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추 대표 보고 그래도 좀 협상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어겼다. 그것을 지킬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아마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국면이 당분간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장성철 소장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새 한동훈 대표의 요 발이 가는 곳을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 이제 제3자 추천을 포함해서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구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아마 핑계를 좀 대겠죠. 아, 우리는 민주적 토론을 해야 해. 예. 내부에 반대가 좀 있어. 그건 일단 내가 한번 설득을 해봐야 되지 않아? 좀 기다려.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야. 이재명 일극체제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벌써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또 주어가 이재명이고 주어가 민주당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요걸 일단은 피해가고 요즘에 발이 가는 곳을 보면은 어떤 정책 이슈로 지금 요 하루 이틀간에는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막 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주식 막 떨어지니까는 금투세 던지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거 날이 더우니까 예. 전기요금 이거 좀 부담 줄여줘야 된다 이거 던지고. 근데 저는 어쨌든 민생을 챙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근데 모든 게 이제 정치 평론가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1차전을 윤한 갈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또 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근데 이 특검 요런 얘기로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 채우면은 윤한 갈등만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움직임이 뭘 의미하냐면 그런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 이슈를 가지고 당정이 요 야당을 향한 어떤 그 공세를 같이 취하면서 서로 핑퐁을 막 하면서 예를 들면 금투세 야당 같이 협의합시다 던지니까 대통령실이 금투세 폐지해야죠. 바로 나오면서 네. 원보이스로 가는 이런 것들을 거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매개로 해가지고 시간 때우기. 그렇죠. 당정이 뭔가 원보이스를 가는 모습을 만들면서 지지층을 안정화를 하면서 한동훈은 당을 일부 장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추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 이런 거는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용산하고 뭔가를 코드를 좀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이런 걸 하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 얘기는 좋아. 민생 얘기가 좋아. 이거에 대한 어떤 오케이 사인이 아니냐. 왜냐면 시장에 가서 뭘 하냐면은 명란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명란에 대해서 명란이 부산이 원조다 이 얘기를 해요. 명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 부산 동구 초량동에 명란 브랜드 연구소를 방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깡통시장 가기 전에 예. 명란 브랜드 연구소. 명란하면 사실 제가 뭐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후쿠오카에 가면 명란이 그렇게 그렇다 치고.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명란이 이제 역수입된 거, 이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과정인 거예요. 원래 원조가 한국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공적인 뭔가의 정책 민생 이슈를 부산에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예. 그렇죠. 이제 쓸데없는 얘기지만 예. 그 의도를 잘 추적을 해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이런 흐름에 좋아 하면서
백지장을 맞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이런 연출로 가면서 시간을 벌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인 게 지금 선아람 의원이 와가지고 그럼 제3자 특검에서 변협이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 게 특검이 지난번에 13번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변협 추천하고 대법원장 추천해서 잘 된 게 한 번도 한 없어요. 번도 없어. 근데 왜 실패하는 특검을 꼭 굳이 해야 되냐는 게 저 첫 번째 의문이고 실패하게 하고 싶으니까. 아니 그 두 번째는요 한동훈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아니 한동훈 진정성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특검할 마음이 없어요. 그걸 뭘 알아봐야 됩니까? 없는 사람한테 뭘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자고 타협해가지고 마치 무슨 꼼수 비슷하게 하나 던져봐가지고 이렇게 트랩을 하나 걸자는 건데 예. 이거 전형적으로 좀 이준석식 정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게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강력한 특검이 와도 매우 힘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가장 강력한 특검을 하도록 우리 사회가 목소리를 모아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신당의 역할이지. 그렇지. 이걸 지금 들어와가지고 판을 깨겠다고 한동훈 진정성 알아봐서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아니, 차기 대권에 가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 쪽이나 도움이 되지.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서 타협을 한다? 이 타협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민생지원금 같으면 저는 100% 타협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전 국민으로 하든 80%로 하든 20만 원으로 하든 15만 원으로 하든 타협이 필요한 요인이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선정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패할 특검을 추천해놓고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이 야합해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최혜병은 어떻게 되는 거며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며 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지금까지 응원해왔던 모든 국민들은 너무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자꾸 야당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 논리로 박살을 내야죠. 어떻게 박살을 내냐? 자유한국당도 드루킹 특검할 때 야당 추천했다. 그렇죠. 자기들도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예. 그리고 한동훈 당시는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야당 추천 특검의 일원 아니었냐. 그렇죠. 이 두 가지만 내가지고 여론을 해도 여론이 붙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쉬운 길로 돌아가가지고 실패하든 말든 그냥 한동훈 진정성이나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꼼수처럼 던져가지고 대충 하고 뭐 아무나 그냥 맹한 사람 와서 하겠죠. 맹한 사람 와서 세금 쓰고 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를 하면 정말 우리 정치가 저는 신뢰를 더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진정성.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없어.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요. 네. 신 변호사님 말씀 시원하게 네. 잘 들었는데 예. 논리가 안 먹히는 비상식적인 집단인데 어떻게 논리로 설득을 해요? 논리가 안 먹혀. 여론에 왜 힘을 얻을 생각은 안 하죠? 여론의 힘 이미 많이 얻었지만 근데 개혁신당이 똑바로 하면 여론의 힘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이런 있지만 식의 뭐랄까요 판을 깨는 듯한 모습만 연출하니까 여론이 안 모이지 전 국민이 하나씩 더 모여 보십시오. 왜 여론에 힘입어서 아마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0%가 넘어도 최상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9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뭐 박근혜, 문재인 때 야당이 추천한 특검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이끌어내야 돼.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특검 안 돼요. 안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그러면 맹한 사람 계속 추천해서 그냥 제가 반대로 예. 말하면 예. 그럼 맹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실패하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죠? 맹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야죠. 하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변협과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특검 중에 13번 중에 11번을 했어요. 그래서 7번은 변협에서 추천했고 4번은 대법원장이 다 추천했거든요. 뭐 대법원장은 제가 빼겠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하니까 변협에서 저도 변협에 소속된 변호사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변협을 믿지 못합니다. 기존에 협회장 했던 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가 있어요. 그때 부협회장 했던 분이 지금 협회장입니다. 친여권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변협이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기울어졌고 안 기울어졌고를 떠나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노력을 하고 전 여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고집불통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렇죠. 근데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전 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더 큰 압박을 하고 정말 이거는 뭐 끝을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으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갈 차를 운전하지 말자. 그러는 것은 조금
우리가 분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근데 이제 들고. 그 잠깐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가 진상 규명 아니에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목적지가 진상 규명인데. AI에 기반한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우리가 표지판도 보고 지도를 보면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최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미 좀 공수처가 여러 가지 수사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특검들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제보와 정황적인 증거들도 밝혀질 거기 때문에 흐리멍텅한 수사 결과가 근데 이런 된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대로 흐리멍텅한 특검이든 뭐든 간에 흐리멍텅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나리오가 자 흐리멍텅한 특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법적 정당성만 3년 동안 더 부여해주는 그런 특검이 될 것이고 진상규명은 요원해지고 특검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냥 끝이야 이걸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검을 못하고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권이 끝난 다음에 진상규명을 한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진상규명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다른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진상규명이라는 그 목적지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한 번의 특검으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 맞다니까요, 그게. 네. 근데 안 먹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3년 동안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특검 발의되고 법권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진상규명은 3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군사법원에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정훈 대령의 유무죄와 특검을 안 하더라도 국민적인 어떤 정치적 판단 요거는 연관돼 있거든. 근데 박정훈 그 군사법원에서 야 7070 그거 니들 좀 대통령실에서 그 누가 썼는지 내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못 내놔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별로 없던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국가안보상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우겼잖아요. 그러면 은폐하고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법인인 건 국민들이 알잖아. 네. 그러면 직권남용적인 행동을 했구나. 대통령이나 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게 이미 심증이 굳어졌어. 근데 만약에 어중간한 특검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요. 그거는 밝힐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BBK 특검처럼 김홍일이 특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스가 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닙디다.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명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근데 특검을 이상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중간하게 했었을 때 그리고 진실을 묻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스테이크가 질기면은 더 날카로운 칼 갖고 와야 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특검하자는 얘기는요, 그냥 빵칼 갖고 와서 썰어보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빵칼 가지고 백날 썰어 보시죠. 질긴 스테이크가 썰리는지. 날카로운 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없으면요, 저는 그겁니다.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연구를 해야지. 여기서 그 칼을 못 구하니까 그냥 우리는 빵칼 가지고 고기 썰자. 안 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썰리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기 그냥 끝까지 버려?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장 소장님 말씀에 이런 타협론에 대해서 저는 타협을 할 때가 있고 타협을 안 해야 될 때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협이 맞는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를 다투고 죄가 있냐 없냐 유무죄를 다투는데 타협해가지고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급하시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건 저는 100번 이해를 하는데 하더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건 제가 정말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잘하는 거면요. 과거에도 7번의 변협 추천 특검 중에 이름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성공한 특검이 있나?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지금은 없어요. 잘하는 그때와는 사람이. 분위기가 다르고 BBK 특검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들이 야,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눈치를 본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집권의 꼭지점을 넘어가는 단계이고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러지 않을 제3자 것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말이 맞다니까. 근데 이게 안 통해 저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네. 3년 동안 계속 이럴 거냐. 그 두 분 말씀이 저는 뭐 항상 이제 이런 결론인 거는 죄송스러운데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전 심정적으로는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크게 동의가 가지만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 중에 박정원 대령 측이 요구한 것 중에 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전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증거 보전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기각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거 보전은 안 합니다. 음, 그거 이제 지워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통화 기록이. 그렇겠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통치 기록은 계속 이제 지워지겠죠. 그렇죠. 1년만 남으니까. 없어지는 예.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네. 또 뭐든지 조치를 뭐라도 취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또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도 특검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거를 일단은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야, 이거를 특검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왜 이런 의견 대립을 만들게 해라는 원망도 같이 생기는데 예. 그러면 플러스 여기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검 하나에만 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냐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까. 그러니까 아까 여론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론전이라는 것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면은 집회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을 통한 것이든지 야당이 중심이 되고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국정조사가 됐든 또는 뭐가 됐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뭐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너무 모든 논의가 특검 요 법을 어떻게 처리 8표 이탈표 그게 안 되면 무위로 돌아감 요거에 갇혀있느냐는 느낌도 들어서 여러모로 아쉽고 답답하고 열받는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정치는 어쨌든 상대가 있고 권력을 가진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완벽하게 우리의 주장 쪽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보태면은 예. 이게 저는 야당 추천 특검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나도 그 생각이라니까. 그 이번에도 특검법 재의결했을 때 이탈표가 3 내지 4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8표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도 손 놓고 있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썰리는 고깃 덩어리지만은 그래서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저기는 집단으로 그 의식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그 설득할 여론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할 거면 제대로 된 거를 해야지 어설프게 덤벼가지고 했다가 진실도 못 밝히고 완전히 특검의 기까지 실기해버리면 영원히 이거는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전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지면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 상황들이 없어지기 전에 수사를 좀 착수해서 정원적인 증거라든지 증언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는 것도 어떨까? 요 관세청에서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세관 직원들은 빠졌으며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세관 직원은 브리핑에서 좀 제외해달라고 조병로 경무관은 이야기했으며 왜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경무관이나 총경급들이 다 미쳤는지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는 용산의 사인을 어떻게 그냥 신내림하듯이 받아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그냥 헛소리를 한 건지 그것도 마약 수사와 관련된 형사과장한테 이렇게 한간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들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구조가 지금 똑같은 구조죠. 그리고 이 관세청 주장대로 하면 백혜련 경정이 수사를 아주 오버해가지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관세청에 꽂혀가지고 관세청을 아주 무슨 원한이 있는지 관세청 사람들을 아주 패가망신을 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수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오버했다고 쳐. 오버했다고 그 지금 경찰 수뇌부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버했다고 치는데
그랬다고 이렇게 공은 세운 사람을 좌천을 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좌천을 시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관세청이 네.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작부터 이 내용을 이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예.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이 꺼내 카드 다 꺼낸 이후에 지금 이제 해명을 하기 그렇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상대방 카드 다 받고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는 이제부터 대응을 어떻게 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이 정권에서 이미 정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관세청의 해명대로 아마 앞으로의 상황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는 경찰이 예를 들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데 내놓게 되면은 그 내용이라는 거는 이 마약이라는 거는 그 외국 사람들이 알아서 들여온 것이고 해관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개입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인지 조직원들이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세관 직원들이 예를 들면 도와줬다. 사실은 자기들이 숨겨놓은 다른 공범이 있거나 할 텐데 세관 직원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들여온 것이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 그래서 관세청이 좀 오해를 산 거였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잠깐 관세청을 수사를 하려고 하던 것을 서울경찰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고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찰이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인사상의 불이익도 좀 받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에 불구하고 수사 결과는 그 조직원들의 그 마약 조직원들의 어떤 그러한 범죄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끝나겠죠, 이 얘기가. 근데 우리나라 세관이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는 게 몸에다가 뭐 아주 그냥 장기내, 뭐 체내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여오잖아요. 근데 몸에 둘둘둘둘 두르고 2,200억어치를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그램의 필로폰을 그러면 몸에 둘둘둘둘 둘렀는데 그거를 세관 직원이 그리고 우리 검색대가 그걸 탐지를 못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으로 돌아서 오세요. 그치.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네.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아마 뭉개려고 하겠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만 특정해서 저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나중에 택시까지 태워서 보냈다며? 예? 그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마약을 들여올 수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미안하다고 하겠죠 아마. 그런 나라여서 저희 관세청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가겠죠 아마 이거. 그게 관세청의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그 A라는 사람이 안내해줬고 B라는 사람은 뭐 택시 승강장까지 뭐 안내해줬고 뭐 그런 진술. 그럼 검찰에서 그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뭐 문제 없는 거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수사 결과를 1차적으로 보도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한 거지 경찰들이 관세청 이 새끼들 우리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거 혼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라는 조직의 명예도 있고 그들의 수사력에 대한 국민적인 인정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관세청에서 막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막으려 했다라는 것, 알아보려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국가의 다른 공적 기관들의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다 계속 경찰에 우리 이름은 빼줘, 우리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은요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행위를 한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혜령 경정도 마찬가지고 박종훈 대령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냥 수사를 해서 상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어. 그리고 만약에 조금 좀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에 수뇌부에서 판단하기에 여기 좀 오바를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언론 브리핑에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백혜령 경정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그런 의혹도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뿐이다. 니들이 말한 대로 브리핑에서 뺐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그게. 기자가 그러면 그렇게 쉽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세관 직원도 뭐 연루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자들은. 그리고 그게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그 세관이나 국세청에 관해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거든. 그럼요.
있었잖아. 그래서 몰래 뭐 돈 먹은 거 아니야? 세관이나 국세청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래 당연히 이렇게 2,200억이나 들어오면 그리고 그렇게 검색대를 쉽게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세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이제 네. 사실은 최혜병 사건하고 구조는 매우 유사한데 똑같아. 저는 훨씬 더 악질적이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마약을 밀수하는데 세관까지 협조가 되고 동원이 됐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고 예.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백경정이 열심히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조병로 경무관을 비롯해서 지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이미 드러난 수사 외압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는 결국 경찰청장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징계에 붙이라고 했는데 또 인사혁신처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징계가 무마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한 동시에 일어난 건데 결국 이 중심에도 지금 이종호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최혜병 사건에서도 그 골프같이 치면서 임성근 구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이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여기에도 조병로라는 사람은 치안감 승진을 해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고 그렇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징계까지 무마를 시킬 수 있느냐, 인사혁신처까지도 힘을 뻗칠 수 있느냐,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더 센 힘이 인사혁신처까지도 힘을 뻗었다라는 것이 이건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관세청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약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야 될지 이것도 또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단은 국정감사라는 것도 있고 20일 날 이 사건과 관련된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가 개최가 될 거니까 예. 거기서 관세청이나 경찰에서 좀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근데 될 것 이것도 이제 지켜보는 게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어떻게 그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힘들어요, 없는 게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게 진짜 똑같아요. 사건의 양상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런정섭 뭐 그 사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됐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7월 이전에 휴대폰, 7월 이후에 휴대폰, 8월 이후에 휴대폰을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더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세관 직원들 같은 경우도 본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거 냄새가 많이 나네 라고 상관들은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위 해제를 시켜줬어. 직위 해제를 했어. 그랬다 다시 복귀를 시켰단 말이에요. 복귀시켰습니다. 복귀시킬 때 왜 복귀시켰냐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왜 초기화를 시켰는지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했다? 그 자리에 그 핸드폰에 네. 개인적인 자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그랬대요. 그러면 뭐 개인적인 자료가 있으면 뭐 초기화 시킬 수도 있지 증거인멸은 아닌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죠. 경찰 수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해야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일단 이 사람들은 대개발령이든지 뭐든지 일단은 어디 묵혀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그게 아니고 경찰 수사 결과 이게 잘못이 있다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근무해라고 했다는 거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확신하고 있다. 이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각에서 막 김건희 여사가 또 뭐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왜냐? 이종호 씨가 씨들이 많이 돌고 있죠. 네, 이종호 씨가 여기서 또 언급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의심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만큼은 보다 더 정권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진상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협조하고 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김건희나 윤석열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대통령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거짓말쟁이면? 아니, 첫 번째 윤석열은 네. 4천만 원 손해보고 그냥 빼냈다 그랬잖아. 도이치모터스 사실이 아니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아니 그때 돈을 김건희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인 게 경력 위조를 그냥 다큐멘터리로 한 사람이잖아. 다큐멘터리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했고. 멤버 유지라는 거를 YUJI 해가지고 그걸 논문이라고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대 박사 논문 제대로 국민대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학문적인 일들이나 실제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학문적 양심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거짓말이 몸에 뱄으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텍스트로 쓰는 것들까지도 다 짜깁기를 해서 정말 저작권을 다 위반하고 그런 식으로 논문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해가지고 논문을 내고 그거를 한국 시스템에서 그냥 대충 눈 감아주면서 박사학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이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의 뭐 선의를 기대해보자. 몇 년, 지금 3년, 4년 동안 지금 대선 후보 나온 이후로 한 3년 이상을 계속 선의를 기대해보자 라면서 저희가 정치 논평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읍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적 기질이 굉장히 농후하다. 특히 김건희 씨는. 사기꾼적 기질이 굉장히 농후하고 이 사람은 사법적으로도 분명히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고발 사주 네. 문제 제기했더니 제보 사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 사주가 맞았습니까? 그게? 그리고 얼마나 제보 사주가 안 맞잖아요. 오만하고 뻔뻔하고 저 오만 방자하냐면 국민들에게 이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면서 이런 사람이 영부인을 하네? 라고 하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면서 부산 깡통시장 방문해서 민생을 이야기한다고 웃고 있고 그걸 사진이 이렇게 나중에 찍히고 이게 우리 깜짝 방문했어요. 저는 뭐 정말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해요. 나는 여왕마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이런 이미지 조작 비슷한 거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여서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뻔뻔함, 이런 후한무치함, 이런 싸가지, 예의 없음 고정하세요. 이런 것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논리- 이런 자들을 보고 옆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좀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나이가 60, 70이 가까이 돼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해먹을 거 다 해먹었잖아. 오늘 항해 방문 갑시다 용산에. 국무총리까지 2번을 해먹었잖아. 용산으로 네? 갑시다 지금. 그런데 무슨 뭐 한다고 국기 영화를 늘리려고 그렇죠? 제가 논리학적으로 정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걸 전 우연이라고 친다면은 예. 이 우연 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예. 우연 곱하기 우연은 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처럼 아, 노래 가사 같네요. 뭔가 시스템이 고장난 거이기 때문에 고장낸 주체가 있겠죠. 누가 그렇지. 고장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고장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될 겁니다. 자꾸 시스템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법을 만들어? 안 지키는 공영방송 이사회 그 9명, 11명 이 그 법이 있잖아요. 그게 BBC 법이야. BBC 법하고 똑같아. 근데 인간들이 다른 거야. 인간들이. 예? 그런 인간들을 임명하는 인간이 있고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임명된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말이죠. 사람과 제도와 문화로 완성되는 거지 제도, 법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입한 민주주의가 다 똑같이 민주주의 했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 법도 다 외국에서 하는 것들을 맞춰놨는데 똑같은 나라가 왜 거예요. 이러니까 도대체. 예, 무슨 용산으로 가야 될 거예요. 용산 지금 네. 차 갖고 왔어요 오늘? 4명 탈 수 있어요? 4명이 갑시다 우리. 윤석열 하나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 난장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요? 아니 지금 현재 법으로도 충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순식간에 황폐하게 만들고 그 검사들도 그래 마찬가지야. 검사들도 얼마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외쳤어. 예? 근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외치면서 김건희 수사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말이지. 핸드폰 다 뺏기고 가가지고 거의 무릎 꿇고 수사를 이거 수사 받은 거야 이게 지금? 수사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자가 제도를 안 지키는 한은 제도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권력자가 네.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야 된다. 전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제도와 법과 규정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트 윤석열 시대. 대통령 한 사람만 포스트 바꾸면 윤석열. 법과 제도 이야기 쏙 들어갑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 바꾼 다음에 네.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들과 네. 이야기해서 법과 모르시면 제도를 말이에요. 보완해야 하여튼 되지. 윤석열은요. 당연히 보완해야 되지. 윤석열은 안 네. 썰리는 상한 개고기가 맞습니다. 안 네. 썰립니다. 여기까지. 상한 개고기 안 썰려요. 네, 초인의 정치본색 장성철 공동센터장장, 신인규 정당 박서영 대표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